과장님, 여기요. 재무 정리표 작성 끝났어요. 다음 주 총회의 보고 내용도 정리했으니까 웹하드 확인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혼자 끙끙씨. 역시 끙끙씨한테 맡기길 잘했어요. 끙끙씨 속도가 제일 빠르네요. 퀄리티도 좋고요. 과찬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는 걸 혼자 끙끙씨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수고했고 일찍 퇴근하세요. 다음 인사고과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비 시댁.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며느리로 볼 줄은 몰랐네.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능력 있어야 좋은 거야? 물론 며느리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능력 있는 며느리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게다가 이렇게 예쁘기까지 하고. 아휴, 엄마도 참. 딸 같은 며느리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벌써부터 며느리 팔불출 뗄 징조가 보이는데 우리 자기는 좋겠네. 이런 시어머니 드물다. 아, 그렇네. 나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역시 우리 엄마가 짱이라니까. 잠시 후. 이 녀석은 무슨 담배를 피우러 나가. 날도 추운데. 안 그러니? 그러게나 말이에요. 담배 좀 끊으라고 말해도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하나 보네? 네? 그 정도는 아닐걸요. 저 사람이 담배 이외에 잔소리를 들을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역시 우리 아들이라니까. 애가 어딜 내놔도 꿀릴 일이 없어. 너도 만나면서 잘 알지? 우리 아들만한 사람 또 없다? 네, 그렇죠. 여자가 사회생활 아무리 잘해도 남자가 하는 것만 못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이라도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는 게 어디 무시당할 일은 아닌 거지. 아무리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여자가 승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애 낳으면 다니지도 못할 거 아니니. 안 그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대기업 다닌다고 남편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 뭐 네가 회사 생활도 우리 아들보다 더 일찍 하고 듣기로는 연봉도 살짝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가 모은 돈도 꽤 많겠구나. 네, 뭐 그동안 쓸 만큼은 모았죠. 그래서 뭐 얼마? 2천? 3천? 아, 네, 뭐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돈 막 쓰고 남은 게 1,000만 원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얼마?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들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다르면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아, 네. 한 5천만 원 정도쯤일걸요? 뭐? 5천만 원? 아니, 아무리 사회생활을 일찍 했다고 해도 그렇지 무슨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은 아니에요. 저 그동안 본가에서 지내면서 착실하게 돈 모았고요. ETF 같은 것도 들었고요. 그건 또 뭐야? 적금 뭐 그런 건가? 네, 그런 비슷한 거예요. 무슨 적금을 들었길래 30도 안 된 애가 벌써 5천만 원을 모아.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좀 알자 얘. 아니 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 아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너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니? 아, 그게 말은 했었는데 그때마다 모을 돈 없다고 자기는 카드값 갚는 걸로도 바쁘다고 하던데요. 남자 설득 잘 시키는 것도 여자로서의 덕목인데 아니다. 고놈 고집 센 거야 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 30년을 키운 내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다행이다. 너희 부부 중에서 네가 재산 굴리면 되겠네. 원래 재산 관리 이런 건 여자가 해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법이니까. 아휴. 시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딱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은근 가스라이팅 같은 거 잘 하실 것 같은 분이라고요. 어찌나 여우처럼 말을 살살 돌려가며 하시는지 대화가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영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자기 아들 앞에서 전혀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동안 큰 잡음 없이 준비할 수 있었죠. 얼마 후. 어휴, 결혼 준비가 왜 이리 힘드냐. 돈도 돈이지만 몸도 너무 힘들다. 그래도 내일 웨딩 사진 찍고 나면 한동안은 쉴 수 있잖아.
그 다음 일정들이 좀 밀려서 다행이지. 그러게나 말이야. 아참 자기야. 전에 엄마가 자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가 알려줬는데 괜찮지? 뭐? 전화번호? 사실 집에 온 날 물어보려고 했다는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다네. 예비 며느리랑 연락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고 싶다잖아.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해주지. 알려드리기 전에 나한테 언질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내가 마냥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물어보는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님이 먼저 연락하는 걸로 알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놀랄 거 아니야. 뭐 어때서 그래. 언젠가 알려줄 거 미리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별거 없잖아. 막말로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 것도 아니고 당신도 내가 알려주기 전까지 몰랐던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만 자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만약 우리 엄마가 멋대로 연락한다 싶으면 내가 막을게. 알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 그래 뭐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하는 거 미리 알려드린 셈 치자. 그날 저녁 새아가 나다. 잠시 통화할 시간 있니?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하시네. 혹시 오늘 대화 들으셨나?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고 그런 사이니 우리가. 뭐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건 맞긴 하지. 볼 일이요?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너 전에 모아둔 돈이 좀 있다고 하지 않았니?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나? 네. 그거 나 좀 줄 수 있니? 아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잠시만 좀 빌려달라고. 내가 언젠간 꼭 갚을게. 네? 모아둔 돈을 전부 다요? 내가 다 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어. 내 사정 알잖니? 아들놈이 월급을 제대로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금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형편이 영 안 좋거든. 그거야 알고 있죠. 급하게 급전 당겨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 딱히 돈 빌릴 곳도 없고 해서 나이 든 아줌마한테 대출해 주는 것도 잘 없고 내가 사정이 영 안 좋아서 그래. 네가 이해를 좀 해주라. 응? 아무리 그래도 결혼 준비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 준비 중인데 자금을 다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곳에 쓰거나 마냥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 자금으로 쓰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나한테 돈 주는 것도 결혼 준비 자금이 되는 거지. 네? 그야 그렇잖아.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 나한테 잘 보이는 과정도 결혼 준비 과정에 포함되잖니. 아직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설마 한 번 인사한 정도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 그거 오산이다 얘?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돈을 안 빌려드리면 결혼을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뭘 또 그렇게 말하니 뭐 내가 꼭 반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머님 아 참 나 약속이 있었지. 지금 얼른 준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으니 연락은 다음에 하자. 다음에는 긍정적인 대답 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다음 날. 우와, 자기 진짜 예쁘다. 드레스 입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화장까지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네. 그래? 그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좀. 자기도 어제 잠 못 잤어. 화장으로 가리긴 했지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생각할 게 많아서 못 잤어.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니 잠을 못 잤다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어. 괜찮은 거 맞아? 그게 사실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볼까?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 했다고? 무슨 일인데? 이제 결혼할 건데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그렇게 숨기고만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줘. 무슨 문제라도 있어? 혹시 결혼 자금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 마음 읽기라도 한 것처럼 돈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그런 건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래. 자기랑 관련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 혹시 문제 있으면 나한테 바로 상의해줘야 해. 알았지? 그래야 나도 알고 상담을 해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 자기야. 아직 이야기 안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네. 자기 엄마가 나한테 돈 달라고 했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돈을 달라고 한 일은 제게 꽤 충격적인 일로 남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사실상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미 결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돈을 본인에게 달라뇨. 물론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또 은근히 돌려 말하기 스킬을 사용하는 어머님 덕에 제대로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곧장 말을 돌리는 어머님의 능구렁이 기질이 한몫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늘 내가 동창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말이야. 글쎄 며느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있지? 내가 기가 딱 서더라니까. 아, 그러셨어요? 나쁜 계집 애들. 예전에는 자기 아들들이 어디 대기업을 가니 명문대를 가니 자랑을 늘어놓더니 막상 며느리 잘난 사람 만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게다가 며느리들이 다 시부모 만나러 안 온다고 다들 어찌나 성화던지. 뭐 부탁 하나만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 갑질이라는 둥, 아들 얼굴 안 보고 싶냐는 둥 온갖 소리를 다 한다는데 우리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더 기가 서더라고. 아, 네. 다른 집 애들은 막 한 달에 용돈 2, 3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던데 대기업 며느리는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또 부러워하던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들은 월에 못해도 50만 원은 준다고 하면서 다들 기대를 어찌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 달에 50만 원은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돈은 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가스불 위에 냄비 올려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아무튼 나는 이만 끊으마. 다음에 보자. 네? 어머님 잠시만요. 어머님? 다음 날. 아가, 돈은 준비됐니?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좀 빨리 준비해 줄 수 없겠니? 기왕이면 전부 다 현금으로 준비해 줬으면 하는구나. 어머님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니? 5천만 원 말이다. 내가 빌려달라고 했잖니.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빌려드리기 힘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있고요. 더 이상 제가 돈을 구할 수 있을 곳도 없어요. 어머머, 너 대기업 사원 아니니? 대기업 사원이면 은행에서 대출도 잘 나올 텐데 그 정도 돈도 못 구해. 네? 대출이요? 그래, 나야 전업주부 경력만 길게 있는 가방끈 짧은 사람이라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너는 나랑은 다르잖니. 대출 좀 받아서 나 좀 빌려줘. 내가 안 갚는 거 아니잖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어렵지 않잖아. 능력 있는 우리 며느리가 좀 대신해주면 좋겠구나. 어머님,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5천만 원 대출을 받아달라뇨. 이건 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친구가 뭐 좀 준다고 나오라고 한 걸 그만 깜빡 잊었네. 나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어머님, 어머님! 또 이런 식으로 뒤로 빼시네. 꼭 내가 거절하려는 타이밍에 전화를 끊으신단 말이야. 다 알고 이러시는 건가? 정말 왜 이러시는지 몰라. 진짜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어느 날. 세아가 너 여기에 있었구나. 어머님 왜 여기에 계세요? 여긴 제 회사인데요. 그거 알고 찾아온 거다. 자꾸 전화로만 하니까 네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왔어. 고작 그 돈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 오라가라 해야 하니? 제가 오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애초에 그런 이유로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네 회사 주소 하나뿐 아니니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회사로 찾아온 게 오히려 다행 아니니? 뭐가 다행이라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야기 좀 하자.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대화할 시간 좀 있지? 역시 대기업이라 그런지 1층에 큰 카페도 있고 좋네. 여기는 회사 직원이면 할인도 해주고 그러니? 대기업 며느리 덕에 좀 싸게 먹어보는 건가? 아니 어머님 회사에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돈 이야기 하려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왜 어머님이랑 대화를 해야 하는 건데요. 뭐? 그럼 너 나한테 지금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대출까지 해서 어머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참나, 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구나. 네?
내가 뭐 돈 내놓으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그냥 빌려달라는 거잖아. 언젠가 갚는다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을 빚쟁이 취급을 하고 그래. 아직 돈 준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제가 구할 수 없다니까요. 은행 대출 받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제가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님한테 돈 드린다고 쳐요. 어머님 자꾸 돈 빌리는 거다 언젠가 갚는다 이야기 하시는데 진짜 갚을 생각은 있어요? 차용증이라도 쓰실 건가요? 차용증?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걸 쓰니마니 하는 거니? 아주 이자까지 받을 기세네. 야, 도저히 너 안 되겠다.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좋다고 결혼 허락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돈도 못 주는 며느리 나는 드릴 생각 없어. 나 이 결혼 반대다 반대. 잠시 후. 자기야 혹시 우리 엄마랑 무슨 이야기했어? 글쎄 갑자기 왜?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자기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 결혼 결사 반대라고 갑자기 막무가내로 그러는데 나도 좀 당황스러워서 그래.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엄마 태도가 확 바뀐 게 갑자기 좀 이상하기도 하고 몇 번을 물어봐도 엄마가 그냥 안 된다, 자기는 반대한다 이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르는 자기랑 엄마 사이에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게 사실은 말할게.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돈 잘 벌잖아. 그냥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뭐?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워낙 자기 자랑을 많이 해둬서 뭔가 더 자랑할 만한 증거를 만들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좀 좋게 써서 돈 좀 빌려줘. 그냥 용돈 조금 미리 드린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자기는 돈 5천만 원이 용돈 조금이라는 말이야? 얼마라고? 어머님이 나한테 5천만 원 돈 달라고 하셨다고. 내가 20만 원이면 어떻게 드릴 생각을 했을 텐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결혼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대출까지 받아달라 하더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가 돈을 드려야 하는 게 맞아?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자기가 너무 단호하게 끊어낸 거 아니야? 내가 심했다고? 너무 단호하게 끊어내서 엄마도 상처를 받은 게 아닐까 해서. 그러지 말고 자기가 엄마랑 제대로 대화를 좀 더 해봐. 좀 좋은 말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어머님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돈 달라고 요구하셨어. 심지어 오늘은 우리 회사까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신 것도 모르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더 좋게 말해야 하는 거야? 나이든 예비 시어머니를 거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면 네가 더 배려했어야지. 그냥 좋게 넘어가. 뭐라고? 당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좋게 넘겨야 하는 거라는 말이야? 그래, 그냥 넘겨. 돈이야 돈.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당신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5천만 원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마음 풀어줄걸?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서운한 마음 풀리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이 대화 그만하자. 자기, 나 생각 좀 할게. 돈을 안 준다고 하니 바로 결혼 반대부터 하는 시어머니.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 준비는 막바지에 이른 상태였고 말 맞다나 식만 올리면 되는 상태였는데 돈 안 준다고 결혼하지 마라 막무가내 반대를 하시니까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결국 남친과 싸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차라리 돈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또 모르겠는데 교묘하게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말한 시어머니를 보며 미치겠다는 생각만 절로 들더라고요. 그걸 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남자친구도 짜증이 났고요. 그러나 제일 화가 난 건 두 사람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남자인 줄도 모르고 혹시나 자기 엄마 때문에 속상할까 상처받을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어머니하고 좋게 잘 해결 보려고 했던 바보 같은 제 자신 말입니다. 며칠 후. 끙끙씨 커피 마시려고? 괜찮아? 얼굴이 영 안 좋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한다고 엄청 좋아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팍 죽었어? 아, 과장님 별일 아니에요.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할 일이 아니지.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상담해. 내가 아무리 회사 사람이라도 그 정도 고민 상담은 할 수 있어. 그럼 어차피 고민 상담할 곳도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기분이 좀 그렇네. 아무튼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한창 결혼 준비 중인데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5천만 원을요. 뭐? 돈을 달라고 한다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 결혼 자금에 대해 듣고는 그날부터 계속 돈 달라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못 드린다 하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못 드린다고 끝까지 말하니까 갑자기 결혼 반대를 외치시고 그 정도로 돈이 필요하신 건가? 솔직히 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고작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들 결혼 막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제가 들어와서 좋았다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그렇네요. 여러 생각이 들어서요. 남자친구랑은 이야기해보기는 했어. 남자친구도 별 생각 없어 보여요.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이 이야기한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그냥 네가 사과해라. 능력 좋은 네가 해줘라. 이런 식이라서요. 그게 뭐야. 남 얘기 듣듯이 능력 좋은 거랑 돈 주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솔직히 두 사람 동시에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거 좀 해줄 수 있는 건데 내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에이 끙끙씨 그건 아니지. 결혼하는 사이라고 해도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지. 하물며 결혼하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런 거겠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겠죠. 다시 한번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준비하는 게 아깝다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행하는 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과장님, 그게 맞겠죠? 또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하면 그때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무리 그래도 막상 또 대화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 내가 그 인간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해야 돼? 무슨 소리를 해도 들어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 비우고 산책이나 할까? 뭐지 저 사람은? 아이고 늦었어. 빨리 오라고 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갑자기 길이 막힐 게 뭐야. 어머님이잖아. 어딜 저렇게 바쁘게 달려가시는 거지? 엄청 급해 보이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잠시 후. 아이고 미안하다 아들.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돈은 들고 온 거야? 엄마가 100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어 왔는데 나머지는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아들. 뭐 100만 원?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내 빚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엄마도 주변에 마땅히 돈 빌릴 곳이 없는 걸. 빌리지도 못하는 돈을 구해올 수도 없는 거잖아. 아이씨 저기요. 저 진짜로 추가 대출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못 받아요. 이미 기대출이 많으셔서 추가 대출이 안 된다니까요. 추가 대출 받고 싶으면 기대출을 해결하시거나 담보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추가 대출 어려우세요. 담보를 뭘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잡을 거 다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오늘 그쪽 빚 못 갚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뭐가 됐든 저희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 어려우세요. 어우 진짜 짜증나. 씨.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엄마가 걔 잘 꼬셔서 돈 받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걔가 그렇게 거절할 줄 난들 알았겠니? 돈도 잘 버는 애가 돈 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할 줄 몰랐지. 아무리 그래도 결혼 자금을 다 달라고 하는 건 뭐야. 선 넘은 거 아니야. 조금씩 달라고 꼬셨어야지. 야금야금 받았어야지. 당장 너 내일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와중에 내가 어떻게 느긋하게 그 애를 꼬실 수 있겠니? 그러는 너야말로 뭐야. 내가 돈 달라고 한 거 그냥 듣고 흘리던지 돈 주던지 하라고 했다며. 남편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누가 좋다고 돈을 주겠니? 너라도 걔 편을 들어주는 척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살살 꼬드겨서 넘어오지. 나도 마음 급해 죽겠는데 걔 사정 봐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겠어.
엄마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내가 잘했어야 한다고? 야, 막말로 네 도박빚 갚아주려고 하는 게 누구야? 나라고 네 엄마. 너는 네 엄마가 노력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말해? 그런 말은 또 왜 해? 이런 공공장소에서. 맞잖아. 네가 본전 찾겠다고 도박판 들어가서 사고 친 걸 왜 엄마한테 따지는 거야? 네가 도박만 안 했어도, 아니 본전 찾는다고 계속 드나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럼 이런 돈 그냥 그놈들 넘겨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나 혼자 호구될 수는 없었다고. 이미 호구였어 이놈아. 사채업자들 돈만 안 빌렸어도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럼 거기에서 담보도 안 잡고 차용증만 쓰면 돈 빌려준다는데 엄마 같으면 안 빌리겠어? 빌려서라도 본전은 찾아야지. 두 분 여기에서 싸우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아니 끙끙씨 푹 쉬라고 연차 빼줬는데 왜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이미 꽤 마신 것 같은데. 과장님 왜 여기 계세요? 그야 여기가 우리 집 근처니까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려고 왔지. 무슨 일이야? 남친하고 이야기해봤어? 과장님 저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두 사람 얘기가 잘 안 됐어. 그게요. 울어? 우는 거야? 아니 울지 말고 말을 해봐. 일단 진정하고. 남친이 도박꾼이래요. 돈 달라고 한 것도 빚 갚으려고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건 술 좀 먹고 싶을 만하네. 속상할 텐데 일단 한잔 해. 결혼 이대로 엎어야겠는데 어떻게 엎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이면 정확하게 끝내야지. 사정을 모른 채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오히려 끙끙씨한테 잘된 일이야. 자, 한 잔 마시고 용기 내서 해치우라고. 그 사람들은 끙끙씨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이야. 전혀 미안해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날. 나랑 평생 안 볼 것 같더니 이제 뭐 생각이라도 바뀐 거니? 자기야 마침 잘 왔어. 엄마 지금 딱 기분 좋거든. 저러는 것도 다 튕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엄마 기분 풀어주자. 우리 결혼해야지. 결혼은 무슨. 나는 저런 이기적인 며느리 우리 집에 들일 생각 없어.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려고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냥 오지 말고 전화로 파혼이나 할 걸 그랬어요. 전화나 카톡만으로도 아까운 인간들 같으니. 뭐? 너 뭐라고 했어? 뭐?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파혼이요, 파혼. 제대로 들으셨잖아요. 뭘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했을 때 결혼 반대 외치셨던 분이? 너 이딴 식으로 파혼하면 내가 너 붙잡을 것 같아? 어디 감히 개념 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파혼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해. 이 건방진 것 같으니. 엄마 조용히 해봐. 자기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갑자기 파혼이라니. 결혼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네 엄마가 먼저거든. 꼭 내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그건 그러니까 엄마도 급한 마음에 그런 거지. 급한 건 너 아니야? 네 도박빚 때문에 나한테 돈 받으려고 한 거잖아. 도박빚이라니. 내가 무슨 도박을 했다고 그래. 너 그거 모함이야? 모함해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더 이상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아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너 진짜 이대로 파혼할 거야? 나랑 준비한 거 다 버리고 이대로 헤어질 거라고? 그래 헤어질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수시로 도박장 드나들면서 내 돈 갉아먹을 게 분명한데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하겠냐? 나한테 빌 붙을 생각도 돈 빌릴 생각도 더 이상 하지 마. 우리는 이제 남이니까. 저는 결혼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회수했습니다. 물론 취소 과정에서 수수료가 좀 들긴 했지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금액이었죠. 남자친구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 며칠간 저에게 연락을 해댔지만 저는 한 두어 번 받아주다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이라고 결혼하자 저를 설득하더니 금방 태도를 바꿔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고작 그 빚 갚아주는 게 그렇게도 아까운 거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냐? 온갖 소리를 다 들으니 남은 정도 떨어졌습니다.
파혼 후. 혼자 끙끙씨 괜찮아? 기운 좀 내봐. 그렇게 술만 마시면 속 버리니까 물 좀 마시고. 죄송해요,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장 가까운 친구는 못 되더라도 항상 혼자 끙끙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걸. 과장님,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파혼 정도로 혼자 끙끙씨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1년 후. 자기야, 드디어 연락이 됐네. 나 좀 도와줘, 제발.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왜 전화했냐? 자기야, 나 진짜 자기 필요해. 자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발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500만 원이라도 좋아. 제발 돈 좀 빌려줘. 이 자식은 질리지도 않나? 돈은 또 무슨 돈 이야기야. 너 설마 아직도 도박장 다니냐? 잃은 돈 찾으려고 갔을 뿐인데 또 돈을 다 잃어버려서. 야, 그쯤 되면 도박장에 기부하러 간 거 아니야?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네. 제발 자기야, 나 돈 빌릴 곳이 진짜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난 네 자기 아닌 지 좀 됐거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도박꾼 빚쟁이는 끔찍하니까. 잠시 후. 자기야, 무슨 연락이야? 웨딩 플래너한테 연락 온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전 남친놈한테서 징징거리는 연락이 왔을 뿐이야. 신경 안 써도 돼. 전 남자친구? 아, 그 빚쟁이 놈. 그러고 보니 1년 전에 자기랑 헤어지고 난 뒤에는 행방을 알 길이 없다고 했잖아. 사채업자들한테 결국 돈 못 갚아서 쫓기고 있어서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놈 부모도 결국 집 팔고 도망갔다더라고. 자기는 헤어진 것 치고는 의외로 잘 알고 있네. 결혼 준비까지 했었잖아. 이 인간 친구들까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소식이 들리더라고. 아무튼 방금 연락 왔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좀 구해달라고 징징대는 소리를 하던데 그런 개소리에 대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그렇네. 굳이 대답할 가치가 없어. 자기는 나랑 결혼할 건데 그놈도 참 타이밍 못 맞추네. 타이밍 잘 맞춰도 그 인간이랑 다시 결혼할 생각 없거든.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과장님과 결혼을 했고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일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잘 맞는 사람이라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저와는 반대로 지금도 빈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전 남자친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빚을 갚아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데요. 똥차 인생은 역시 똥차인가 봅니다. 그런 똥차 피하고 벤츠 타서 다행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